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오전 11시기를 막 넘겼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언론중재법 개학된 내용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야당은 아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잘하면 24시간 또는 48시간까지 지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통과가 약속된 날입니다. 이 법이 이렇게 개학된 것이 통과되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주요 부분, 언론 자유는 원천 봉쇄되는,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의 조종이 울리는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착잡한 심정입니다. 1905년 11월에 한성신문 주필 장지연이 을사보조약이 체결된 것을 두고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목놓아 크게 울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논설을 썼습니다. 저는 어쩌면 장지연의 그런 심정, 시일야 방성대곡의 심정으로 여러분들 앞에 앉았습니다. 이 법이 통과를 저지하거나 하는 것은 현재 야당의 저 힘으로 국회 원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장외에서 국민들이 일시에 들고 일어나서 국회를 포위하거나 이런 아주 유행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도 지금 시간상 늦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 한 가지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바꾸는 일인데 이건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17일 날 기자회의 날 행사에서도 언론 자유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개학된 법을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인 국가원수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이 개학된 법이 그에게도 퇴임 후에 보호막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만일 여기에서 이 법의 제정을 미루어라라든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의 열렬 지지자 대깨문과 민노총 등이 벌떼처럼 들어일어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정신적으로 탄핵하게 될 것이고, 그의 사후보장에 대해서도 이들이 편을 들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걸 절대로 회전하는 것을, 회군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 언론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국내의 여러 언론단체가 반대하는 것도 말할 필요가 없고, 우당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으로 대표되는 정의당마저도 이건 악법이라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민주사유리라는 변호사 모임 민변에서도 이 정권의 외곽 우호 세력이었던 민변마저도 이것이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박용진 의원, 김두관 의원까지도 이것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는 터가 되고, 그리고 유인태 전 의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민정비서관 문재인, 정무비서관 유인태, 그 뒤에 국회 사무총장까지 한 친문의 좌장인 유인태 의원마저도 공개적으로 이건 자충수다, 회군하라, 이걸 통과시키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까지 법사위에서 난장판 속에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이제 오후에 본회의에 넘기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이 법의 폐단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구체적 사례를 들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언론의 정권에 대한 비판, 대통령과 정권 실세에 대한 비판 기사를 절대로 쓸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가령 드루킹 사건, 김경수 경남지사가 거기에 깊이 개입돼 가지고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대통령 선거 때 여론 조작을 한 그 사건, 그리고 지금 징역 2년이 확정돼가 지금 감방에 들어가 있죠. 이 사건도 언론에서 보도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수사에 이른 사건인데 이 사건 이제 언론이 보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건은
만일 조금이라도 보도하게 되면 근거를 내라. 확정 판결이 있느냐. 이렇게 나오게 된 그 당사자가.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그리고 조국 사건, 이런 것도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해갖고 수사가 돼서 이렇게 확대되고 기소되고 판결에 이렇게까지 이러는데 이런 걸 일체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을 삼가고 참았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그 정권의 이른바 586 세대, 20대 초반의 대학생 시절에 50 정권에 저항해가지고 반독재 민주화를 부르짖고 언론 자유를 외쳤던 그대들, 그렇게 해서 단기간 감옥에 갔다 오고 그걸 훈장처럼 달고 그것을 기득권화해서 야당 대표도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고 장관도 하고 돈도 벌었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언론 자유라는 게 그대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30여 년 전에 학생 시절의 일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순수한 마음에서 언론 탄압에 저항했던 그대들을 나는 옹호했던 사람이야. 그대들을. 그래서 나는 변호사 업무를 3년 반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정지당하고 내 자신이 집시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을 감당하면서도 그대들을 옹호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지금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변론했던 이 정권의 핵심들 중에 이 언론 탄압이 분명한 이 안건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입을 떼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고 있는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대들을 보호하고 누가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겠느냐. 이들마저라도 언론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일 이 학생들마저도 없다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 천재는 아주 침묵 속에 이 독재 정권의 횡포를 그냥 방관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변론을 했다고 해서 내가 처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내 성심을 다해서 변론했던 그 내 충정 돌려달라. 돌려달라.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시청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격앙됐는데 저는 50 시절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됐던 학생들, 지금 민주당의 실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변론을 하다가 그 당시에 시국사건 변론하는 변호사 수가 실제로는 1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고대압 시위사건이라고 하는 조작된 사건에 걸려들어가 구인당하고 재판에 회부되고 변호사 업무를 3년 반 정지당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당시 그 학생들 그 순수성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엄청난 그 정권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도 이걸 참고 견뎌낸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제 상정되고 이런 법이 통과된다. 저는 정말로 1905년 11월의 장지연의 심정으로 시일야 방송 대곡의 그런 심정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걸 앞으로 바로 잡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인 여러분과 저희 몫이 될 것입니다. 이 국민의 억울한 심정, 참담한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 고민하는 세월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